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총지배인 사무실에서 떨렸습니다. 손에는 해고 통지서가 들려 있었고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마음속에는 6살 때 부모님을 잃고 보육원 문 앞에 서 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처럼 다시 혼자가 되는 공포가 목을 조여왔어요. 20살에 보육원을 나와 혼자 버텨온 12년,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은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라벨 루미에르 호텔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첫 차를 타고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도시를 비추고 있었어요. 2년째 계약직 하우스키핑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늘 따뜻한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적어도 일이 있고 월급이 나오고 작은 월세방이라도 쉴 곳이 있으니까요. 6살에 부모님을 잃고 보육원에서 자란 서연에게는 안정된 일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혼자 중얼거리며 로비 청소를 시작했어요. 마음속에서 희망이라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5성급 호텔답게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부셨어요. 서연은 정성스럽게 바닥을 닦아내며 구석구석 놓치는 곳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호텔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거든요. 비록 계약직이었지만 서연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남성이 로비로 들어왔는데 60대쯤 되어 보이는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새로 입사한 청소 직원인 것 같았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서연이 청소 도구를 놓고 다가갔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이었지만 같은 일을 하는 동료에게 반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마음속에서 따뜻한 배려심이 자연스럽게 피어올랐습니다. 아, 청소 도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서요. 첫 출근이라 모든 게 서툴러서. 아, 새로 오셨구나.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서연은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친절하게 청소도구 보관실 위치를 알려주고 업무 순서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로비부터 시작해서 복도, 그 다음에 화장실 순서로 하시면 돼요. 걸레는 용도별로 나눠서 사용하셔야 하고요. 나이 차이도 직급도 가리지 않는 그녀만의 따뜻함이었죠.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진심 어린 배려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장민석이라고 합니다. 남성이 깊은 감동이 담긴 목소리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윤서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렇게 둘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서연의 발걸음은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좁은 월세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가슴 한구석에서 쓸쓸함이 밀려오곤 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20살에 보육원을 나온 지 벌써 12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절망감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포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테니까요.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며 서연은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의지를 다지며 내일도 성실히 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점심시간마다 구석자리에서 혼자 조용히 식사하는 장민석을 발견했어요. 나이 많은 신입 직원이라 그런지 다른 동료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져 왔어요. 그 외로운 뒷모습이
마치 예전의 자신 같았거든요. 민석 씨, 혼자 드세요? 저희랑 같이 드시면 어때요? 괜찮을까요? 나이도 많고 새로운 사람이라 폐가 될까 봐요. 민석의 목소리에서 망설임과 고마움이 뒤섞인 떨림이 느껴졌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같은 일하는 동료인데요. 서연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직원 식당에서 나누는 소소한 대화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었어요. 서연은 민석에게 호텔 구조를 알려주고 업무 노하우도 정성스럽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자주 확인해야 해요. 특히 화장실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서연 씨는 정말 천사 같으시네요. 이런 배려를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민석의 눈가에 살짝 촉촉함이 맺혔어요. 그냥 당연한 거죠.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모르는 게 많아서 정말 막막했거든요. 민석은 서연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젊은 여성에게서 진짜 따뜻함과 순수함을 느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뭉클한 감동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의 진가가 드러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외국인 투숙객 부부가 무거운 짐을 들고 허둥지둥 어려워하고 있었거든요. 프런트 직원들은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짐을 도와드릴까요? 서연이 마치 천사처럼 자연스럽게 영어로 다가갔습니다. 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천사예요. 레스토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외국인 부부의 얼굴에 안도와 감사의 미소가 활짝 피었어요. 물론이죠. 메인 레스토랑은 2층에 있고 1층에는 카페도 있어요. 길을 안내해 드릴까요?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저희는 독일에서 왔는데 서울은 처음이에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요. 레스토랑에서는 한국 음식과 서양 음식을 모두 드실 수 있어요. 민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계약직 청소원이 이렇게 완벽한 영어로 고객을 응대하다니. 게다가 표정도 밝고 자연스러웠어요.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서연 씨, 영어를 정말 완벽하게 하시네요. 발음도 원어민 수준이고 놀랍습니다. 민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감사해요. 대학교 때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거든요. 졸업은 못했지만요. 서연의 목소리에 아련한 아쉬움과 쓸쓸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왜 졸업을? 가정 사정이 있어서요. 등록금이 부족해서 중퇴했어요.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순간 흐려졌다가 다시 밝게 빛났어요. 민석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분명 더 큰 능력과 잠재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의 차가운 벽 때문에 그 소중한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런 보석 같은 인재가 청소 일을 하고 있다니. 민석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타까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칠 후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수상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타임이라 손님들이 많지 않을 때였어요. 저 둘 좀 이상하지 않아? 강도윤 매니저가 배지아에게 도끼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프런트 매니저로서 몇 년간 일해온 그는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했고 그 기준에 어긋나는 것들이 못마땅했습니다. 누구 말이에요? 배지아가 눈을 번뜩이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직 경력이 얕은 그녀는 선배의 말에 귀 기울이는 편이었고 마음속에서는 은밀한 기대감이 꿈틀거렸습니다. 윤서연이랑 새로 온 청소부 말이야. 맨날 붙어 다니잖아. 점심도 같이 먹고 업무 중에도 자꾸 대화하고. 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좀 수상하긴 해요. 배지아의 눈에 교활한 빛이 스쳤어요. 강도인은 팔짱을 끼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가슴속에서 불쾌감과 질투가 뒤엉켜 올라왔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영어로 고객 응대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오버하는 것 같아. 자기 위치를 완전히 모르는 거 아닌가? 배지아는 속으로 쾌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서연의 성실함이 자신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이 불편했거든요. 같은 나이대인데 서연이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도 질투와 시기심으로 배가 아팠어요. 맞아요. 너무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약직 주제에 정직원보다 더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게을러 보이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게다가 저 나이 많은 청소부랑 뭔 사이인지도 의심스럽고 이런 식으로 독이 든 소문이 호텔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호텔이라는 곳은 소문이 번개처럼 빠르게 번지는 곳이었어요. 몇몇 직원들이 마치 전염병처럼 이야기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정말 이상해. 왜 저렇게 오버하지? 맞아. 계약직이면 계약직답게 조용히 일하면 되는 건데. 서연은 점점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운 칼날처럼 매서워지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해도 시큰둥한 반응이 돌아왔고 직원 식당에서도 혼자 앉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목구멍이 메어와서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 열심히 하는 게 잘못일까? 친절하게 대하는 게 왜 죄가 될까? 그래도 서연은 이를 악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이런 차가운 시선과 외면은 이미 겪어봤거든요. 가슴 깊은 곳에서 강철 같은 의지가 꿈틀거렸어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뒷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서연이 험난한 세상에서 배운 생존법이었습니다. 민석과의 우정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끈끈하고 소중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평소처럼 로비 청소를 끝내고 휴게실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어요. 윤서연 씨, 총지배인님께서 부르세요. 프런트 직원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전달했습니다. 서연은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총지배인이 계약직 직원을 부르는 일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한미정 총지배인의 사무실은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20년 경력의 베테랑답게 위엄이 있었지만 그 위엄 뒤에는 차가운 냉혹함이 숨어 있었어요. 앉으세요. 네, 총지배인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맺혔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근무 태도에 대해 여러 불만이 접수되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현실감이 사라졌어요. 업무 중 사적인 관계에 집중하고 본분을 망각한 행동을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 고객 응대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강도윤 매니저와 배지아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신이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만 신경 쓴다고 하더군요. 한미정은 서류를 차갑게 넘기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어요. 총지배인님,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로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또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렸고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6살 때 부모님을 잃고 보육원 문 앞에 홀로 서 있던 그날, 20살에 보육원을 나와 차가운 세상에 혼자 던져졌던 그날의 절망적인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온몸이 무력하게 축 늘어진 채 작은 박스에 개인 물품을 담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로커에 있던 여분의 유니폼, 작은 화분, 손 로션 1개. 2년 동안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복잡했어요. 일부는 죄책감에 미안해하는 듯했고, 일부는 차갑게 무관심했어요. 민석만이 깊은 안타까움이 담긴 표정으로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서연아, 힘내.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절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또 어디서 새 출발을 해야 할까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는 심상치 않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고급 승용차들이 위압적으로 줄지어 도착했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호텔 안으로 들어왔어요. 검은색 벤츠, BMW, 그리고 롤스로이스까지. 무슨 중요한 행사라도 있는 건지 모든 직원들이 숨죽이며 긴장하고 있었죠. 한미정 총지배인도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초조하게 로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나? 글쎄, VIP 손님이 오신다고 하던데. 본사에서 누가 온다는 얘기도 있었어. 직원들은 불안하게 웅성거렸지만 정확한 정보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프런트 직원들은 평소보다 더 바짝 긴장한 모습이었고 청소 직원들도 마지막 점검을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서연이 해고된 바로 다음 날인데 이런 큰 행사가 있다니. 강도인은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한 마음이 꿈틀거리는 걸 감출 수 없었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혹시 서연 해고 건과 관련이 있나? 하는 섬뜩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민석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값비싸 보이는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당당하고 위험 있는 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지르는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힘있게 울려 퍼지며 주변의 모든 시선이 마치 자석에 끌리듯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평소 구부정했던 어깨는 쭉 펴져 있었고 얼굴 표정도 강렬한 카리스마와 위엄이 넘쳤습니다. 뒤따라 온 비서들과 경호원들이 그의 주변을 든든하게 둘러쌌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한미정 총지배인이 온몸이 떨리며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극도의 긴장과 존경이 뒤섞여 있었어요. 회장님? 프런트 데스크의 강도윤과 배지아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이 떡 벌어졌어요. 청소부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회장이라니. 강도윤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배지아는 숨이 막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고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져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
저분이 정말 회장님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꿈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회장님을 몰라봤다고? 이제 죽었다. 모든 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러주세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강철처럼 단단한 위엄이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온화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호텔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술렁거렸습니다. 청소부로 알고 있던 장민석이 실제로는 골든 스테이 호텔 그룹의 회장이었던 거예요. 2년 동안 현장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치밀하게 위장 근무를 했던 겁니다. 직원들은 충격과 공포에 빠져 있었어요. 특히 강도윤과 배지아는 자신들이 한 끔찍한 행동들을 떠올리며 온몸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회장님한테 그런 말을. 서연이랑 친하다고 뒷말했는데. 어떡하지? 정말 죽었어. 복도 곳곳에서 직원들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 회장은 침착하면서도 위험 있게 회의실로 향했고 모든 직원들이 두려움에 떨며 긴급히 조집되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민석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평소 온화했던 표정과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번뜩이는 단호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가슴 뜨거워지는 좋은 것도 있었고 깊이 실망스러운 것도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강도윤과 배지아에게 머물렀어요. 두 사람은 온몸이 떨리며 고개를 숙인 채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특히 윤서연 직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그녀가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시계 소리만 불길하게 똑딱거렸어요. 윤서연은 제가 본 가장 성실하고 친절한 직원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고객에게는 진심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저 같은 보잘것없는 신입 청소부에게도 천사처럼 친절하게 업무를 가르쳐 주었고 외로운 점심시간에 함께 먹자고 따뜻하게 배려해 주었죠. 강도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배지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중한 직원을 허위 신고로 부당하게 해고했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허위 신고를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강도인이 눈물을 흘리며 벌떡 일어나 간절히 사죄했습니다. 해고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민석 회장은 한미정 총지배인을 불같은 눈빛으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칠 후 서연은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계약직이 아니었어요. 민석 회장이 직접 나와서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서연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었는데 제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회장님, 정말 꿈인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서연의 목이 메어왔어요. 서연 씨, 정식 호텔리어로 모시고 싶습니다. 서비스팀에서 일하시면서 여러 부서를 경험해 보세요. 당신의 뛰어난 능력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민석 회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직접 제안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코끝이 찡해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벅차게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가 온 것이었어요.
새로운 유니폼을 받아든 서연은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계약직 청소원에서 정식 호텔리어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한편 강도윤과 배지아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석 회장은 그들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었어요.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따뜻하면서도 엄중한 배려였죠. 정식 호텔리어가 된 서연의 일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이제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서 호텔의 모든 부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로비에서 고객 응대를 할 때면 그녀의 완벽한 영어 실력과 섬세한 서비스가 눈부시게 빛을 발했어요. 라벨 루미에르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연스러운 발음과 환한 미소로 외국인 고객들을 맞이하는 서연의 모습은 진짜 프로 그 자체였습니다. 객실 관리부터 식음료 서비스까지 어느 부서에서든 서연은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었어요. 고객들의 작은 요청도 놓치지 않고 항상 한 발 앞서 생각하는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서연 씨, 고객 만족도가 정말 놀랍게 높아졌어요. 특히 외국인 고객들의 평가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동료들도 이제는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를 진심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편견과 질투는 존경과 신뢰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연이 맡은 업무는 항상 완벽했고 동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천사처럼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었거든요. 몇 개월이 지나자 서연은 호텔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객들은 서연을 콕 집어서 찾기도 했고 상급자들도 중요한 업무를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맡기기 시작했어요. 1년이 흐른 후 꿈만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윤서연 직원을 서비스팀 팀장으로 승진 발령합니다. 한미정 총지배인이 감동에 찬 목소리로 공식 발표했어요. 직원들은 진심 어린 박수를 쳤고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계약직 청소원에서 팀장까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성공 스토리였어요. 축하합니다. 서연 팀장님. 정말 대단해요. 감동이에요. 동료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며 서연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제는 자신을 존경스럽게 팀장님이라고 부르는 후배들을 보며 서연은 어깨가 무거워지는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성공이 아니라 팀 전체를 이끌어야 하는 진정한 리더가 된 것이었어요. 첫 팀 회의에서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팀장이 된 서연의 첫 번째 일은 신입 직원 교육이었습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들 중에는 그녀와 비슷한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도 이 자리의 시작은 하우스키핑이었습니다. 신입 직원들 앞에서 서연이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계약직 청소원이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로비를 청소하고 객실을 정리했죠. 가슴이 막막했던 날도 많았어요.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경험담은 많은 직원들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희망과 위로가 되었어요. 팀장님처럼
저도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한 신입 직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저를 보세요. 몇 달 후 호텔 전체에는 따뜻하고 새로운 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서연이 온 마음을 다해 주도한 이 슬로건은 라벨 루미에르 호텔의 핵심 가치가 되었어요. 직급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고객에게는 진심을 다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호텔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강도윤과 배지아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제는 서연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팀장님 덕분에 우리 호텔이 정말 따뜻한 가족 같아졌어요. 맞아요. 이제는 정말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직원들의 만족도도 놀랍게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고객 서비스 품질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호텔 그룹 차원에서도 라벨 루미에르 호텔을 감동적인 모범 사례로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호텔 로비에 홀로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3년 전 이 자리에서 청소를 하며 눈물을 참던 자신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팀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있지만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벅차올랐어요. 서연아, 정말 수고했어. 민석 회장이 따뜻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사이가 되어 진심을 담아 반말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니야. 내 안에 이미 그런 보석 같은 능력이 있었어. 나는 그냥 기회를 만들어준 것뿐이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 두 사람은 마음이 통하는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된 6살 소녀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빛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마음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라벨 루미에르 호텔의 서연 팀장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살아있는 증거로 말이에요.